자, 반갑습니다. 정의내박의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질문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뭐 도파민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스마트폰 중독 이 내용과 연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좋다. 근데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 치료를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음 너무 조금 이제 곤란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딱 적당한 어떤 이야기나 답변이 떠오르지 않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더니 저한테 오는 여러 스마트폰 중독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연이 모두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각각 아이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무 정보도 없이 "스마트폰 중독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면 그게 굉장히 좀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제가 뭔가를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해 드릴 텐데,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을 집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려면 저한테 몇 가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아이의 무슨 나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집안의 식구가 어떻게 되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 이외에도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저희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이제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해서 도파민에 예민한 아이인지 세로토닌에 예민한 아이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기질적인 성향 자체가 막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인지, 아니면 쉽게 불안해지고 예민하고 막 꼼꼼하고 쉽게 공포감도 좀 많고 이런 아이인지에 따라서 이 다르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방식이 매우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기질에 대한 정보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 관리하고 조절하고 이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요구하고 시키고 계신지. 예를 들면은 어떤 부모님은 "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 다른 건 다 부모가 다 해 줄게." 학교 다니는 거 학원 다니는 거 다 라이딩 해 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아이가 공부만 할 수 있게 모든 건 다 다른 뒤치다꺼리는 부모가 다 할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게 매우 부족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이런 아이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좀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 그래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고 이런 거를 네가 스스로 한번 해 봐라. 라고 좀 뭔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많아질 수 있게, 네가 이제 초등학교 정도가 됐으면 빨래는 빨래통에다가 좀 넣고 자기 위생 관리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집안인지, 그러면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리고 좀 사고나 이런 것도 조금 깊은, 네,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지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어떤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중에 한 가지고요. 또 용돈에 관련된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용돈을 그냥 주시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이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런 게 있는지. 또 아이가 돈에 대한 어떤 관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매우 아이한테 중요하고 아이가 돈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주변에 말하는 대로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그래서 아이가 돈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조용한 아이고 친구도 별로 없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용돈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받는 것 자체를 별로 이제 원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뭔가 사 먹고 뭐 PC방도 가고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뭔가 접하게 되고 알게 돼서 돈에 대한 요구, 돈은 많으면 좋은 거.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용돈에 대해서 집에서 어떤 형태로 주고 계시고 또 이제 아이 스스로도 돈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알게 되면 이 아이를 스마트폰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면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요. 좀 우스갯삼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아이가 돈 맛을 조금 아는 아이일수록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좀 경과상으로도 좀 빨리 좋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네. 돈 맛을 알아야 이런 중독에서 좀 빨리 벗어나게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결국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몰라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가 이 본인이 중독인지 아닌지 중독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아이가 모르고 있어서 이 상태가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로 아이를 따끔하게 뭔가 혼내주고 어떤 이야기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몇 번 스마트폰을 오래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내 스스로 이 조절이나 관심이 가는 거 이거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뇌 안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내가 즐겁고 좋은 행동은 내가 학습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의학적이고 또 아이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키워주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 결국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뭔가 좋은 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특히나 음, 어떤 부모님이 원하는 좋은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좀 잘 이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용돈을 잘 이용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인터넷 중독이 있어서 왔던 친구들의 뇌파 사진을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친구는 여기도 보면 벌써 붉게 뭔가 막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뇌 건강 상태가 가장 안 좋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조절을 너무 못하고, 또 굉장히 산만하기도 하고, 또 집에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굉장히 공격성도 상당히 높고, 충동 조절, 뭐 공격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심한 아이였어요. 실제로 뇌파를 봤더니 뇌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상당히 붉은색으로 이제 되면서 약해진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뭔가를 해주시는 것도 효과가 조금 약할 수가 있고요. 좀 의학적인 치료로 뇌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이런 치료가 초반부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에 하나하나씩 용돈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만한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불안감, 강박 증상 이런 게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이런 스타일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 하이 베타파 부분에 붉은색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뭔가 학교에 대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감이 너무 높아진 상태.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불안한 상태를 자꾸만 회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뇌파 패턴이, 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이 이제 비자살적 자해라고, 비자살적 자해. 그래서 자살이 목적이 아닌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상당수는 기질적인 성향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불안을 쉽게 동반하는 형태의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좀 정상적으로 녹색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형태의 경우가 별로 뇌기능상의 이상은 없는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여러 가지 뭔가 상담이나 부모와 어떤 상담이 좀 주가 돼서 아이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노력, 보상도 충분히 주시고, 그래서 뭔가 스마트폰 쓰는 거를 혼이 나는 형태, 잘못했으니까 혼이 나는 형태로 접근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스마트폰은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절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조절을 잘할 때 너한테 충분한 상을 줘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게 라는 쪽에 환경적인 부분을 접근해주는, 이런 게 중요하게 되는 케이스가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려운 좀 질문에 제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오랜 시간 보내면서 스마트폰을 좀 과다 사용하게 되고 의존성이 쉽게 생기게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이 영상을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